윤말순이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다. 73세의 그녀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지만 눈빛만은 또렷하다. 할머니, 저녁 드실 시간이에요. 간병인이 다가와 부드럽게 말한다. 말수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본다. 노란 은행잎이 바람에 흩날린다. 이곳에 온 지 벌써 석 달이 지났다. 자식들이 말하길 치매 초기 증상이 보인다며 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말수는 안다. 자신에게 치매 따위는 없다는 것을. 치매라니요. 전 멀쩡해요. 그때 말순이 항변했지만 장남 동석은 이미 결정한 얼굴이었다. 어머니, 얼마 전에 가습을 켜놓고 나가셨잖아요. 위험해요. 딸 지연도 옆에서 거들었다. 맞아요, 엄마. 여기서 전문 간병인들이 돌봐드리니까 더 안전할 거예요. 말수는 그들의 눈빛에서 읽었다. 탐욕을, 계산을, 그리고 짐스러워하는 마음을. 요양원 첫날 밤 말수는 홀로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 때문만이 아니었다. 분노 때문이기도 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왔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혼자서 두 자식을 키웠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며 학비를 벌었다. 동석이 대학을 갈 때는 집까지 팔아가며 뒷바라지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들은 자신을 짐처럼 여긴다. 말수는 서랍에서 작은 수첩을 꺼낸다. 그 안에는 빼곡히 적힌 숫자들이 있다. 은행 계좌번호, 부동산 등기번호,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비밀스러운 기록들. 후후. 말순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다. 자식들은 모른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오래 이 순간을 준비해 왔는지. 휴대폰이 울린다. 동석에게서 온 메시지다. 어머니, 잘 계시죠? 바빠서 이번 주는 못 갈 것 같아요. 말수는 메시지를 읽고 폰을 내려놓는다. 바쁘다고? 어제 저녁 골프 모임 사진을 SNS에 올린 걸 봤는데 지연에게서도 비슷한 메시지가 온다. 엄마, 미안해요. 사업이 바빠서 다음에 꼭 갈게요. 사업이 바쁘다고? 백화점에서 명품 쇼핑하는 모습을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 이 시간 전인데. 말수는 다시 수첩을 펼친다. 그리고 펜을 든다. 복수는 차근차근 계획적으로 해야 한다. 첫 번째 단계. 그들이 찾고 있는 것들을 조금씩 흘려준다. 말수는 간병인을 부른다. 혹시 제 아들한테 전화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간병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전화를 건다. 여보세요, 동석 씨인가요? 어머니께서 중요한 얘기가 있으시다는데. 전화 너머 동석의 목소리가 들린다. 지금 중요한 회의 중이라서요. 나중에. 말순이 전화를 받는다. 동석아, 엄마야. 집에 있는 금고 얘기인데. 그 순간 전화 너머가 조용해진다. 어머니, 금고가 뭐예요? 아, 그러게. 나도 깜빡깜빡해서 뭔가 중요한 게 들어있는 것 같은데. 동석의 목소리가 급해진다. 어머니, 제가 지금 갈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전화가 끊어진다. 말순의 얼굴에 미소가 번진다. 이제 시작이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다. 말순은 일기장을 꺼내 오늘 날짜 밑에 적는다. 1일차. 미끼를 던졌다. 물고기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펜을 놓으며 중얼거린다. 너희들이 나를 버렸으니 이제 내 차례야. 동석이 요양원을 나선 것은 밤 9시가 넘어서였다. 어머니와의 대화는 예상보다 짧았다. 금고에 대해 물어봤지만 말수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고개만 저었다. 치매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간병인의 말을 듣고 동석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동석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금고라니. 어머니가 왜 갑자기 금고 얘기를 꺼낸 걸까? 아파트에 도착하자마자 동석은 서재로 향했다. 어머니 관련 서류들을 모아놓은 서랍을 열었다. 통장,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험증서. 하나씩 살펴보지만 특별한 것은 없어 보인다. 어머니의 재산은 대부분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동석의 사업은 요즘 최악이었다. 수주받은 아파트 공사에서 부실 시공 문제가 터져 손해배상까지 물어야 하는 상황이다. 당장 필요한 자금이 20억이 넘는다. 어머니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해야 했다. 다음 날 아침, 동석은 회사 대신 어머니가 살던 집으로 향했다. 오랜만에 들어선 집은 먼지가 쌓여 있고 을씨년스러웠다.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낸 후 한 번도 들르지 않았던 것이다. 동석은 안방부터 뒤지기 시작했다. 옷장, 서랍, 침대 밑. 금고가 어디 있는 거지? 거실, 작은 방, 부엌까지 모두 뒤졌지만 금고는 보이지 않는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린다. 오빠? 지연이었다. 깜짝 놀란 얼굴로 동석을 바라본다. 지연아, 너도 왔구나. 무슨 일이야? 왜 집을 이렇게 뒤져놓았어? 동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어제 있었던 일을 말한다. 지연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진다. 금고, 엄마가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런데 기억이 안 난다더라. 지연이 주변을 둘러본다. 혹시 지하실은? 지하실? 두 남매는 지하실로 내려간다.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찌른다. 오래된 김치 냉장고와 사용하지 않는 가구들이 놓여 있다. 지연이 구석진 곳을 살펴보다가 무언가를 발견한다. 오빠, 여기 봐. 벽 한쪽에 작은 철문이 있다. 손잡이를 돌리니 잠겨 있다. 열쇠가 어디 있을까? 동석과 지연은 다시 집안을 뒤지기 시작한다. 하지만 열쇠는 찾을 수 없다. 엄마한테 물어봐야겠다. 지연이 말한다. 그런데 지연아. 동석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다. 이 일은 우리끼리만 하자. 상우한테는 말하지 말고. 지연이 눈살을 찌푸린다. 왜? 우리 남편인데. 변호사잖아. 나중에 상속 문제 될 때 복잡해질 수 있어. 지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 알겠어.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한다. 상호가 있어야 법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텐데. 그날 저녁 지연은 상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는다. 그래서 오빠는 나한테 비밀로 하자고 했어. 상호가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말한다. 흥미롭네. 장모님이 갑자기 금고 얘기를 하시다니. 당신 생각은 어때? 상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입을 연다. 장모님은 생각보다 복잡한 분일 수도 있어. 무슨 뜻이야? 아니야. 그냥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좋겠어. 상호의 표정이 어두워진다. 사실 그에게는 말순과 관련된 비밀이 있었다. 아무도 모르는 절대 발설해서는 안 되는 비밀이. 그 비밀 때문에 상호는 늘 불안했다. 혹시 말순이 언젠가 그 일을 폭로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다. 여보, 괜찮아? 지연의 목소리에 상호가 정신을 차린다. 응, 괜찮아. 그런데 당분간은 내가 직접 나서지 않는 게 좋겠어. 동석이 원하는 대로. 하지만 상호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 이 상황을 주시해야 한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먼저 움직여야 한다. 한편 동석은 집에 돌아와 서재에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 어머니의 알려진 재산만 해도 상당하다. 집값이 15억, 예금이 5억 정도. 만약 숨겨진 재산이 더 있다면. 제발. 동석이 중얼거린다. 회사가 망하면 모든 것을 잃는다. 집도 명예도 가족도.
어머니의 그 금고 안에 뭔가 있기를, 자신을 구해줄 무언가가. 그날 밤 동석은 잠들지 못했다. 꿈속에서도 금고를 찾고 있었다. 다음 날 오후 지연이 요양원을 찾았다. 고급 핸드백을 들고 명품 옷을 차려입은 그녀의 모습은 요양원 분위기와 사뭇 대조적이었다. 엄마, 안녕하세요. 말순이 침대에 앉아 있다가 지연을 본다. 지연아, 왔구나. 언제 왔니? 방금 왔어요. 엄마, 어떠세요? 좀 나아지셨어요? 지연의 목소리는 다정하지만 어딘지 어색하다. 말수는 그것을 놓치지 않는다. 응, 괜찮다. 그런데 지연아. 네, 엄마. 어제 내 오빠가 왔었는데 금고 얘기를 했더라. 지연의 표정이 순간 경직된다. 하지만 곧 자연스러운 미소를 짓는다. 금고요? 무슨 금고 말이에요? 그게 기억이 잘 안 나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 말순이 한숨을 쉰다. 지연이 그녀의 손을 잡는다. 괜찮아요, 엄마. 중요한 건 천천히 기억나실 거예요. 하지만 지연의 마음은 급하다. 오빠보다 먼저 정보를 얻어야 한다. 엄마, 혹시 집에 뭔가 중요한 물건 보관하는 곳이 있으셨나요? 서류나 그런 거 말이에요. 말순이 지연을 바라본다. 그 눈빛이 예전보다 날카롭다. 왜 그런 걸 물어보니? 아, 그냥 나중에 정리할 때 도움이 될까 해서요. 정리? 아니에요. 그냥 혹시나 해서요. 말순이 잠시 생각하는 척 하더니 입을 연다. 지하실에 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연의 눈이 반짝인다. 지하실이요? 응, 그런데 열쇠를 어디 뒀는지 기억이 안 나네. 열쇠요? 지연이 앞으로 몸을 기울인다. 작은 열쇠였는데 어디 숨겨뒀더라. 말순이 머리를 쥐어짠다. 지연이 재빨리 말한다. 엄마,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평소에 중요한 물건은 어디에 보관하셨어요? 중요한 물건. 말순이 중얼거린다. 아, 맞다. 안방 서랍장. 아니면 부엌. 부엌이요? 냉장고 뒤쪽에. 아니야, 그것도 아니고. 말순의 말이 이어지지 않는다. 지연이 조바심을 낸다. 엄마, 좀 더 구체적으로 기억해 보세요. 지연아. 말순이 갑자기 지연의 손을 꽉 잡는다. 네, 엄마. 너희들, 나를 여기 보낸 이유가 정말 치매 때문이니? 지연이 당황한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솔직히 말해봐. 내 재산 때문 아니야? 말순의 눈빛이 매서워진다. 지연이 얼굴이 빨개진다. 엄마, 무슨 그런 말씀을. 지연아, 엄마는 바보가 아니야. 너희들이 뭘 생각하는지 다 안다. 지연이 입을 다물어 버린다. 순간 정막이 흐른다. 그때 말순이 갑자기 웃는다. 하지만 상관없어. 어차피 내가 죽으면 다 너희 거잖아.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아니야, 솔직해지자. 서로 속고 속이지 말고. 말순이 지연을 바라본다. 그런데 지연아, 너 사업 요즘 어때? 갑작스러운 질문에 지연이 움찔한다. 잘하고 있어요. 정말? 말순의 목소리에 의심이 묻어 있다. 며칠 전에 인터넷에서 봤는데 온라인 쇼핑몰 망하는 곳이 많다던데.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어머니가 어떻게 그런 것까지 알고 있는 거지? 엄마는 인터넷을 어떻게 해? 간병인이 가르쳐 줬어.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한다면서. 말순이 미소를 짓는다. 그런데 지연아, 너 상호한테는 사업 상황 솔직히 얘기했니? 엄마, 남편한테 거짓말하면 안 돼. 가족끼리는 솔직해야 해. 지연이 입술을 깨문다. 어머니의 말이 날카롭게 가슴을 찌른다. 네, 알겠어요. 그때 간병인이 들어온다.
어머님, 저녁 드실 시간이에요. 지연이 일어선다. 엄마, 그럼 저는 이만 갈게요. 지연아. 문 앞에서 돌아선 지연을 말순이 부른다. 응? 열쇠. 기억나면 연락할게. 지연이 고개를 끄덕이고 나간다. 복도를 걸으며 지연의 마음은 복잡하다. 어머니가 예상보다 훨씬 정신이 또렷하다. 그리고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다. 차에 타자마자 지연은 상호에게 전화를 건다. 여보, 나야. 엄마를 만나고 왔어. 어땠어? 뭔가 이상해. 엄마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아. 전화 너머로 상호의 한숨이 들린다. 그래. 그리고 지하실에 뭔가 있다는 얘기를 하셨어. 열쇠만 찾으면 되는데. 조심해, 지연아. 너무 서두르지 마. 왜? 무슨 일 있어? 상호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한다. 장모님은 생각보다 복잡한 분이야. 우리가 모르는 면이 있을 수 있어. 무슨 의미야? 그냥 조심하라는 뜻이야. 전화를 끊고 지연은 백미러로 자신을 본다. 언제부터인가 자신도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렸다. 남편에게는 사업이 잘 된다고 거짓말하고 어머니에게는 효녀인 척 연기하고 하지만 어쩔 수 없다. 살기 위해서는 상호는 전화를 끊고 사무실 의자에 깊숙이 몸을 맡겼다. 장모 윤말순. 그 이름만 떠올려도 가슴이 답답해진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인다.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인 상호의 사무실은 강남 한복판 고층 빌딩 30층에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한 변호사다. 하지만 그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어둠이 있다. 상호가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낸다. 20년 전 지연과 막 결혼했을 때의 사진이다. 그 옆에 말순이 환하게 웃고 있다. 그때만 해도 말순은 50대 초반이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두 자식을 키우느라 고생했지만 아직 여성으로서의 매력이 남아 있었다. 상호의 머릿속에 그날의 기억이 되살아난다. 2005년 여름, 지연이 해외 출장으로 한 달간 집을 비운 적이 있었다. 새로 시작한 사업 때문이었다. 혼자 남겨진 상호를 말순이 자주 챙겼다. 반찬을 만들어다 주고 빨래도 해주었다. 사위도 아들이다라며 친아들처럼 돌봐주었다. 그런 어느 날 밤이었다. 상호야, 괜찮니? 감기에 걸린 상호를 보러 온 말순이었다. 해열제를 먹여주고 이마에 손을 얹어 체온을 재었다. 열이 많이 나네. 병원에 가야겠어. 말순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상호를 바라봤다. 그때 상호는 열 때문에 정신이 혼미했다. 어머니. 상호가 말순의 손을 잡았다. 말순이 놀라며 손을 빼려 했지만 상호가 놓지 않았다. 상호야. 어머니, 지연이는 저를 사랑하지 않아요. 무슨 소리야? 그럴 리가 없어. 정말이에요. 지연이에게는 사업이 더 중요해요. 말순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상호야, 열 때문에 그런 말하는 거야. 지연이는 널 많이 사랑해. 그럼 어머니는요? 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질문에 말순이 멈춤했다. 당연히 사위로서, 사위가 아니라 남자로서는요? 순간 둘 사이에 위험한 기류가 흘렀다. 말순의 얼굴이 빨개졌다. 상호의 손이 그녀의 얼굴을 향해 올라왔다. 안 돼. 말순이 고개를 저었지만 몸은 피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밤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다음 날 아침 상호와 말순은 서로를 바라보지 못했다. 어젯밤 일은 없었던 걸로 해요. 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연이한테는 절대. 네, 알고 있습니다. 그 후 둘은 철저히 거리를 두었다. 말순은 며느리와 사위 앞에서 평범한 시어머니 연기를 했고 상호는
예의 바른 사위 역할에 충실했다. 하지만 가끔씩, 아주 가끔씩 둘의 시선이 마주칠 때면 그날 밤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그리고 이제 20년이 지나서야 그 비밀이 위험에 처했다. 상호는 사진을 서랍에 넣고 지연에게 전화를 건다. 여보, 나야. 응, 왜? 장모님한테. 혹시 과거에 무슨 일 있었는지 물어본 적 있어? 과거에 무슨 일? 무슨 뜻이야? 상호가 조심스럽게 말한다. 그냥, 혹시 우리가 모르는 비밀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잖아. 갑자기 왜 그런 얘기를 해? 아니야, 그냥. 요즘 장모님이 이상하다고 하니까. 지연이 한숨을 쉰다. 엄마는 원래 비밀이 많은 분이야. 아빠가 돌아가신 후에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자세히 얘기해 주신 적이 없어. 그래. 응. 그냥 힘들었다는 말씀만 하시고. 상호의 가슴이 두근거린다. 혹시 말순이 그날 밤 이후에도 다른 비밀들을 만들어 왔던 건 아닐까? 여보, 괜찮아? 지연의 목소리가 들린다. 응, 괜찮아. 그럼 끊을게. 상호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본다. 그날 밤의 일을 아는 사람은 오직 말순과 자신뿐이다. 하지만 만약 말순이 그것을 무기로 사용한다면 상호는 서류를 정리하는 척하며 생각에 잠긴다. 말순의 금고 얘기도 우연이 아닐 수 있다. 혹시 그 안에 자신과 관련된 증거가 있는 건 아닐까? 편지, 사진 아니면 다른 무언가. 상호는 급히 컴퓨터를 켜고 말순의 이름으로 검색을 시작한다. 혹시 모르는 재산이나 활동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 부동산 등기부, 예금 계좌, 보험 가입 현황. 변호사로서의 인맥을 이용해 하나씩 조사한다. 그런데 이상하다. 말순의 공식적인 재산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집 한 채와 예금 몇 억 정도. 하지만 어떻게 그 돈을 모았을까? 식당에서 설거지를 해서 모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니다. 상호가 더 깊이 파고들자 놀라운 사실이 드러난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말순 명의로 된 여러 부동산 거래 기록이 있다. 사고 팔기를 반복하며 상당한 이익을 남겼다. 이건 뭐지? 식당에서 일하던 말순이 어떻게 부동산 투자를 했을까? 그것도 이렇게 전문적으로. 상호가 더 자세히 살펴보니 거래 시기와 지역이 모두 개발 계획과 일치한다. 마치 내부 정보를 알고 있었던 것처럼. 설마. 상호의 머릿속에 무서운 생각이 든다. 혹시 말순이 그 밤 이후 자신의 약점을 이용해 정보를 얻었던 건 아닐까? 상호는 건설회사들의 법무를 담당하며 개발 계획을 미리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그리고 상호는 기억한다. 그 시기에 말순이 가끔 연락했던 것을. 상호야, 요즘 어떠니? 별일 없으시죠, 어머니? 그런데 혹시 강동구 쪽에 개발 계획이 있다는 얘기 들었는데 그때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상호의 등에 식은땀이 흐른다. 만약 말순이 정말로 자신의 정보를 이용해 돈을 벌었다면 그것은 내부 거래다. 자신도 공범이 되는 셈이다. 그리고 그 증거가 금고 안에 있다면 상호는 급히 휴대폰을 들고 사설 탐정에게 전화를 건다. 김 탐정님, 저 박상호입니다. 급한 일이 있는데요. 네, 변호사님. 무슨 일이시죠? 조사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윤말순이라는 분인데요. 상호는 말순의 신상 정보를 알려준다. 최근 5년간의 모든 활동을 조사해 주세요. 특히 금융거래와 인적관계.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필요하시죠? 일주일 안에. 전화를 끊고 상호는 깊은 한숨을 쉰다. 이제 선택해야 한다. 가만히 있다가 말순의 복수에 당할 것인가, 아니면 먼저 행동할 것인가.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고
비서가 들어온다. 변호사님, 내일 재판 준비 자료입니다. 고마워요. 비서가 나간 후 상호는 재판 자료를 보다가 멈춘다. 상속 관련 소송 자료다.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만약 말순의 정신 상태를 문제 삼을 수 있다면 치매 진단을 받았으니까 법적 능력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상호는 컴퓨터로 관련 판례를 검색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죄책감이 든다. 말순은 한때 자신에게 따뜻함을 주었던 사람이다. 비록 잘못된 관계였지만 그녀도 외롭고 힘들었던 것이다. 그런 그녀를 이제 와서 이용하려고 하다니.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다. 자신의 모든 것이 걸린 문제다. 상호는 변호사 동료에게 메시지를 보낸다. 치매 환자의 법적 능력에 대한 최신 판례 좀 보내줄 수 있어? 답장이 금세 온다. 무슨 일이야? 급한 사건이야? 응, 좀 복잡한 상속 문제야. 알겠어. 내일 아침에 보내줄게. 상호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의자에 기댄다. 20년 전 그 밤이 이렇게 자신의 발목을 잡을 줄은 몰랐다.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다. 말순이 먼저 게임을 시작했다. 이제 자신도 맞대응해야 한다. 상호의 눈빛이 차가워진다. 다음 날 아침, 동석과 지연은 다시 어머니 집에 모였다. 열쇠를 못 찾겠어. 동석이 지친 목소리로 말한다. 어젯밤 새벽까지 집을 뒤졌지만 소득이 없었다. 엄마한테 직접 물어봐야겠어. 지연이 제안한다. 하지만 너무 노골적으로 물어보면 이미 우리가 뭘 원하는지 아시는 것 같은데. 지연의 말에 동석이 고개를 끄덕인다. 두 남매가 요양원에 도착했을 때 말순은 정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다. 어머니, 동석이 손을 흔든다. 말순이 돌아보며 미소를 짓는다. 어머, 동석이하고 지연이가 같이 왔네. 네, 엄마. 오늘 날씨가 좋아서 같이 나왔어요. 지연이 어머니의 팔을 잡으며 말한다. 그래, 고맙다. 오랜만에 자식들이 함께 왔네. 벤치에 앉은 말순이 두 자식을 바라본다. 그런데 얼굴이 왜 이렇게 어두우니? 무슨 일 있어? 동석과 지연이 서로를 바라본다. 어머니. 동석이 조심스럽게 입을 연다. 어제 말씀하신 금고 말인데요. 아, 금고. 말순이 고개를 갸웃한다. 네, 열쇠를 어디에 두셨는지 기억나시나요? 말순이 잠시 생각하는 표정을 짓는다. 열쇠, 열쇠. 어머니,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지연이 재촉한다. 그때 갑자기 말순의 표정이 밝아진다. 아, 생각났다. 두 남매의 눈이 반짝인다. 어디에요? 손자한테 줬어. 손자요? 동석이 놀란다. 그의 아들 준호는 올해 대학교 2학년이다. 언제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예쁜 열쇠라고 하면서 가져갔어. 지연이 급히 동석을 바라본다. 오빠, 준호한테 전화해봐. 동석이 휴대폰을 꺼내 아들에게 전화를 건다. 준호야, 아빠야. 아, 아빠. 무슨 일이에요? 혹시 할머니한테 받은 열쇠 있니? 열쇠요? 어떤 열쇠 말이에요? 작은 열쇠. 할머니가 예쁘다고 주신. 준호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한다. 아, 그거요? 제 방에 있을 거예요. 지금 당장 확인해 볼 수 있어? 네, 잠깐만요. 전화 너머로 뭔가를 뒤지는 소리가 들린다. 있어요. 열쇠 있어요. 동석과 지연이 안도의 한숨을 쉰다. 준호야, 지금 집에 와줄 수 있어? 네. 갑자기요? 응, 중요한 일이야. 알겠어요. 1시간 후에 갈게요. 전화를 끊고 동석이 지연을 바라본다. 드디어. 엄마 고마워요. 덕분에 찾았어요. 지연이 말순의 손을 잡는다.
그런데 지연아. 말순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짓는다. 네. 그 금고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너희들은 알고 있니? 순간 정적이 흐른다. 저희는 모르는데요. 동석이 대답한다. 그래. 말순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는다. 그럼 열어보고 나서 후회하지 말아라. 어머니, 무슨 뜻이에요? 지연이 불안한 목소리로 묻는다. 아무 뜻 아니야. 그냥 옛날 얘기니까. 하지만 말순의 눈빛에는 뭔가 다른 의미가 담겨 있다. 1시간 후 준호가 할머니 집에 도착했다. 아빠, 이거예요. 작은 금속 열쇠를 내민다. 유난히 정교하게 만들어진 열쇠다. 고마워, 준호야. 동석이 열쇠를 받아든다. 그런데 이게 뭐 하는 열쇠예요? 할머니 물건 정리하는 거야. 아, 네. 준호가 돌아간 후 동석과 지연은 지하실로 내려간다. 철문 앞에서 두 사람은 잠시 망설인다. 열어볼까? 동석이 열쇠를 자물쇠에 넣는다. 찰칵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린다. 안은 생각보다 넓다. 그리고 구석에 작은 금고가 하나 놓여 있다. 저거다. 지연이 흥분해서 말한다. 금고는 꽤 오래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견고해 보인다. 동석이 금고를 만져본다. 비밀번호가 필요한 것 같은데. 숫자 4자리네. 지연이 다이얼을 돌려본다. 뭘로 해봐야 할까? 아빠 생일? 1943년. 동석이 1943을 입력해본다. 열리지 않는다. 엄마 생일은? 1951년. 역시 열리지 않는다. 우리 생일? 몇 가지를 더 시도해보지만 모두 실패다. 이상하다. 뭐가 비밀번호일까? 그때 지연이 뭔가 생각난 듯 말한다. 오빠 혹시 아빠가 돌아가신 날? 동석이 고개를 끄덕인다. 1995년 3월 15일. 315. 지연이 조심스럽게 다이얼을 돌린다. 0, 3, 1, 5. 찰칵. 금고가 열린다. 두 사람이 숨을 죽이고 안을 들여다본다. 서류 뭉치들, 낡은 사진들, 그리고 이게 뭐야? 동석이 봉투 하나를 꺼낸다. 봉투에는 상호에게라고 적혀 있다. 상호한테? 지연이 놀란다. 왜 상호 이름이 적혀 있지? 동석이 봉투를 뜯으려 하자 지연이 말린다. 안 돼, 오빠. 상호한테 주는 거면. 하지만 우리가 찾은 거잖아. 두 사람이 갈등하는 사이 또 다른 봉투가 눈에 띈다. 동석과 지연에게. 이건 우리 거네. 지연이 그 봉투를 꺼낸다. 안에는 편지 한 장이 들어있다. 읽어봐. 동석이 말한다. 지연이 편지를 펼친다. 사랑하는 내 자식들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너희들이 결국 이곳을 찾아냈다는 뜻이구나. 두 사람의 얼굴이 점점 굳어진다. 편지의 내용이 예상과 전혀 달랐기 때문이다. 너희들은 내가 순진한 할머니라고 생각했겠지만 엄마도 나름대로 준비해온 것들이 있단다. 지연의 목소리가 떨린다. 계속 읽어봐. 동석이 재촉한다. 동석아, 내가 회사에서 횡령한 돈이 얼마인지 엄마는 다 알고 있다. 15억을 빼돌려서 개인 계좌에 넣었지? 증거도 다 있어. 동석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뭐라고? 그리고 지연아, 내 쇼핑몰이 3년째 적자인 것도 알고 있어. 명품을 사기 위해 사기 대출까지 받았지? 그것도 상호 몰래. 지연이 편지를 떨어뜨릴 뻔한다. 어떻게 이런 걸 다 알고 계시지? 계속 읽어. 동석이 편지를 가져와 읽는다. 너희들이 나를 요양원에 보낸 이유도 안다. 내 재산 때문이었지? 하지만 놀랄 일이 하나 더 있단다. 두 사람이 숨을 죽인다. 너희가 알고 있는 내 재산은 절반도 안 돼.
나머지는 다른 곳에 숨겨뒀거든. 다른 곳? 지연이 중얼거린다. 부동산 투자로 번 돈이 50억이 넘어. 그리고 그 돈의 출처는 편지가 거기서 끊어진다. 끝이야? 뒷장이 더 있을 거야. 동석이 금고를 더 뒤져본다. 또 다른 편지가 나온다. 아, 여기 있다. 빨리 읽어봐. 그 돈의 출처는 너희들이 절대 상상하지 못할 곳이야. 상우가 알려준 정보로 부동산 투자를 했거든.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본다. 상우가? 무슨 정보? 상우는 건설회사 법무를 담당하면서 개발 계획을 미리 알 수 있었어. 그 정보를 나한테 알려줬지. 지연의 얼굴이 일그러진다. 왜? 상우가 왜 그런 일을? 편지를 계속 읽는다. 왜냐하면 상우와 나 사이에는 너희가 모르는 비밀이 있기 때문이야. 비밀? 동석이 되묻는다. 2005년 여름 지연이가 출장 간 사이에 상우와 나는 그런 관계가 됐단다. 편지가 떨어진다. 정적이 흐른다. 거짓말이야. 지연이 고개를 젓는다. 그럴 리가 없어. 상우가 엄마와? 동석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다. 엄마가 왜 이런 거짓말을? 하지만 편지는 계속된다. 증거도 있어. 사진도 있고 상우가 보낸 편지도 있어. 모든 걸 보관해뒀거든. 지연이 금고를 뒤진다. 정말로 사진 몇 장이 나온다. 흐릿하지만 상우와 말순이 함께 있는 모습이다. 이게 정말? 지연의 손이 떨린다. 그리고 상우의 필체로 쓰인 편지들도 나온다. 말순 씨, 어젯밤은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연이 편지를 읽다가 주저앉는다. 안 돼. 안 된다고. 동석이 지연을 부축한다. 지연아, 진정해. 오빠, 이게 정말이야? 상우가 정말 엄마와.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동석이 읽는다. 이제 너희들이 진실을 알았으니 선택해야 할 때가 왔다. 나와 협상하든지 아니면 모든 걸 잃든지. 협상? 마지막 장이 더 있어. 동석이 남은 편지를 펼친다. 내일 저녁 7시에 요양원으로 와라. 상우도 함께 모든 진실을 말해주겠다. 그리고 내 마지막 조건을 들려주겠다. 편지가 끝난다. 지연이 울고 있다. 20년이야. 20년 동안 속았어. 동석이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지연아, 오빠, 난 어떻게 해야 해? 상우를 어떻게 봐야 해? 그때 동석의 휴대폰이 울린다. 상우에게서 온 전화다. 받지 마. 지연이 만류하지만 동석이 전화를 받는다. 여보세요. 동석아, 나야. 혹시 뭔가 찾았어? 상우의 목소리가 평온하다.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상우 형. 동석이 말을 잇지 못한다. 왜? 무슨 일 있어? 내일 저녁에 요양원에 갈 수 있어요? 요양원에? 왜? 장모님이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하세요. 전화 너머로 상우의 숨소리가 들린다. 그래, 알겠어. 시간 맞춰갈게. 상우 형. 응? 아무것도 숨기는 거 없죠? 잠시 침묵이 흐른다. 무슨 말이야? 그냥요. 전화가 끊어진다. 지연이 동석을 바라본다. 상우가 뭐래? 내일 온다고 해요. 그럼 내일 모든 게 끝나는 거네. 동석이 고개를 끄덕인다. 지연아, 준비해야 해. 엄마가 뭘 요구할지 모르니까. 지연이 눈물을 닦는다. 오빠, 나 상우와 이혼할까봐.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 일단 내일 얘기를 들어보자. 하지만 둘 다 안다. 내일 저녁 이후로는 모든 것이 바뀔 거라는 것을. 그들이 알던 가족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금고 안에는 아직 몇 개의 봉투가 더 남아 있다.
준호에게, 미래의 손주들에게. 하지만 지금은 더 이상 열어볼 용기가 없다. 모든 것이 너무 충격적이다. 다음 날 저녁 7시, 요양원 면회실에 네 사람이 모여 있다. 동석, 지연, 상우, 그리고 말순. 분위기가 무겁다.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는다. 말순이 네 사람을 차례로 바라본다. 그녀의 눈빛은 어제까지와는 완전히 다르다. 날카롭고 냉정하다. 다들 왔구나. 말순이 먼저 입을 연다. 어머니. 동석이 말하려 하자 말순이 손을 든다. 먼저 말할 게 있어. 너희들이 어제 금고를 열었다는 거 안다. 상호의 얼굴이 굳어진다. 그리고 편지도 읽었겠지? 지연이 고개를 끄덕인다. 그럼 이제 진짜 얘기를 해보자. 말순이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낸다. 이건 내 유언장이야. 공증까지 마쳤어. 네 사람의 시선이 서류에 집중된다. 먼저 동석 얘기부터 하자. 말순이 동석을 바라본다. 내가 회사 돈 15억을 빼돌린 건 3년 전부터 알고 있었어. 동석이 당황한다. 어머니, 그건 변명하지 마. 증거도 다 있어. 회계사한테 돈 주고 장부 조작한 것까지. 동석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그리고 지연. 이번에는 지연을 바라본다. 내 쇼핑몰 적자가 8억이야. 신용카드 빚까지 합치면 10억이 넘어. 엄마, 더 놀라운 건 상호 명의로 대출받은 것까지 있다는 거야. 상호 몰래. 상호가 지연을 바라본다. 지연아, 그게 정말이야? 지연이 고개를 숙인다. 미안해. 말순이 계속한다. 그리고 상호. 상호의 몸이 경직된다. 너는 가장 큰 죄를 지었지. 장모님, 20년 전 그날 밤 일만이 아니야. 그 후에도 계속 나를 이용했잖아. 상호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개발 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뭘 요구했는지 다들 알아? 지연이 놀라며 상호를 바라본다. 돈이었어. 내가 부동산으로 번 돈의 30%를 요구했지. 뭐라고? 동석이 소리친다. 그렇게 15억을 가져갔어. 너희들 모르게. 지연이 상호에게 소리친다. 정말이야? 정말 그런 짓을 했어? 상호가 입을 열려다가 닫는다. 답해. 정말이냐고. 그건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의도가 뭔 상관이야. 결과가 중요하지. 말순이 손을 들어 조용히 시킨다. 이제 내 유언장을 읽어줄게. 모두가 숨을 죽인다. 나 윤말순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말순의 목소리가 또렷하다. 첫째, 내 모든 재산은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한다. 뭐라고? 동석이 벌떡 일어선다. 어머니, 그게 무슨... 조용히 해. 아직 끝나지 않았어. 말순이 계속 읽는다. 둘째, 동석과 지연에게는 각각 1억씩만 준다. 단 조건이 있다. 두 남매가 귀를 쫑긋 세운다. 동석은 횡령한 돈을 모두 회사에 돌려주고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 어머니, 지연은 상호와 이혼하고 모든 빚을 정리해야 한다. 지연이 고개를 젓는다. 그리고 상호. 말순이 상호를 똑바로 바라본다. 너는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 대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증거를 공개하지 않겠다. 상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린다. 셋째, 만약 이 조건들을 거부한다면 말순이 다른 서류를 꺼낸다. 이 모든 증거들이 검찰과 언론에 전달될 것이다. 서류 뭉치가 상당히 두껍다. 횡령 증거, 사기 대출 증거, 내부 거래 증거. 모든 게 다 있어. 동석이 주저앉는다. 어머니, 왜 이렇게까지? 왜? 말순의 목소리가 차가워진다.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정말 모르겠니? 엄마. 지연이 눈물을 흘린다.
70년을 살면서 가족을 위해 모든 걸 바쳤는데 마지막에 요양원에 버려졌어. 말순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인다. 치매도 없는 내가 왜 여기 있어야 하지? 너희들 편애 때문에?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지연이 말순의 손을 잡으려 하지만 말순이 뿌리친다.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늦었어. 말순이 일어선다. 내가 죽으면 이 유언장대로 집행될 거야. 이미 변호사한테 맡겨뒀어. 상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장모님, 협상할 수는 없을까요? 협상? 말순이 비웃는다. 내가 나한테 협상을 하자고. 제발. 지연이는 잘못이 없어요. 잘못이 없다고? 말순이 지연을 바라본다. 남편이 시어머니와 그런 관계였는데도 20년 동안 몰랐다는 게 잘못이 아니야? 지연이 흐느끼기 시작한다. 엄마, 정말 몰랐어요. 몰랐다고 해서 면죄부가 되는 건 아니야. 말순이 가방을 정리한다. 이제 결정할 시간을 줄게. 일주일. 일주일? 동석이 되묻는다. 응. 일주일 후에 최종 답을 들을게. 말순이 문 쪽으로 향한다. 참고로 문 앞에서 돌아선 말순이 마지막 말을 던진다. 내가 치매가 없다는 건 의사 진단서로도 증명할 수 있어. 너희들이 나를 속인 거지. 내가 속은 게 아니야. 말순이 나간 후 네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다. 상우가 먼저 입을 연다. 지연아, 말하지 마. 지연이 상우를 바라보지도 않는다. 20년이야. 20년 동안 나를 바보로 만들었어. 그게 아니야. 그럼 뭐야? 사랑이었어? 일시적인 실수였어? 상우가 대답하지 못한다. 동석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다. 끝났다. 모든 게 끝났어. 오빠, 회사도 망하고 감옥도 가고 가족도 다 잃는 거야. 지연이 상우에게 소리친다.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엄마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으면. 지연아, 진정해. 진정하라고? 내 인생이 다 망가졌는데? 지연이 울면서 밖으로 뛰어나간다. 상우가 따라가려 하자 동석이 붙잡는다. 나도. 지금은 혼자 있게 해줘. 상우가 의자에 주저앉는다. 동석아,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 동석이 상우를 바라본다. 형님도 돈이 필요해서 그런 거 아니었어요? 상우가 고개를 숙인다. 처음에는 그냥 실수였어. 정말로. 그 후에는 장모님이 계속 연락하셨어. 정보를 주면 돈을 주겠다고. 동석이 한숨을 쉰다. 그래서 15억을 받은 거군요.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동석이 일어선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상우의 목소리가 절망적이다. 장모님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럼 모든 걸 잃는 거야. 이미 잃었어요. 진작에. 동석이 문을 향해 걸어간다. 형님, 일주일 동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동석이 돌아서서 말한다. 지연이한테는 진짜 미안하다고 전해주세요. 동석도 나간다. 상우 혼자 남는다. 면회실은 조용하다. 너무 조용하다. 상우는 휴대폰을 꺼내 지연에게 문자를 보낸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는다. 20년 전 그 밤이 이렇게 모든 것을 파괴할 줄은 몰랐다. 상우는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본다. 이제 정말 끝이다. 일주일이 지났다. 다시 요양원 면회실에 모인 네 사람.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다. 동석은 수척해져 있고 지연은 눈이 퉁퉁 부어 있다. 상우는 맥이 빠진 상태다. 말순만이 여전히 또렷한 눈빛을 하고 있다. 결정했니? 말순이 먼저 묻는다.
동석이 고개를 끄덕인다. 네. 어머니 조건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지연이는? 지연이 눈물을 닦으며 대답한다. 저도 그렇게 하겠어요. 상호는? 상호가 힘없이 말한다. 저도 어쩔 수 없죠. 말순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는다. 그래, 현명한 선택이야. 말순이 새로운 서류를 꺼낸다. 여기 서명해. 동석이 서류를 받아본다. 이건 횡령 자수서야. 서명하고 내일 검찰에 제출해. 동석이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든다. 어머니, 정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없어. 말순의 목소리가 단호하다. 동석이 한숨을 쉬고 서명한다. 지연이 차례야. 지연에게 주어진 서류는 이혼 서류다. 이미 상우가 서명했어. 너만 서명하면 돼. 지연이 상우를 바라본다. 상우는 고개를 숙이고 있다. 20년이었는데 지연이 중얼거린다. 20년이 다 거짓말이었어. 지연도 서명한다. 상우야. 말순이 상우를 부른다. 이제 내 마지막 선물을 줄게. 선물? 말순이 USB 하나를 상우에게 건넨다.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아? 상우가 고개를 젓는다. 우리의 모든 기록이야. 사진, 편지, 통화 녹음, 모든 것. 상우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이제 이걸 어떻게 할지는 내가 정해. 무슨 뜻이에요? 간직하든지 아니면 파기하든지 내 맘대로 해. 말순이 일어선다. 내 복수는 이제 끝났어. 어머니, 동석이 부른다. 정말 용서할 수 없으세요? 말순이 돌아본다. 용서? 말순의 눈빛이 차가워진다. 내가 요양원에서 외롭게 죽어가는 동안 너희들은 내 재산 계산하고 있었잖아. 그게 아니에요. 아니라고? 말순이 비웃는다. 그럼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안부를 물어본 적이 있니? 내 사람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한 번이라도 내가 여기서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한 적이 있어? 여전히 대답이 없다. 없지. 단 한 번도. 말순이 가방을 정리한다. 그래서 나도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기로 했어. 말순이 문 앞에서 돌아선다. 참, 한 가지 더. 네. 내가 죽으면 장례식에는 오지 마. 어머니. 지연이 소리친다. 정말 그렇게 하실 거예요? 응. 진짜 가족만 왔으면 좋겠어. 엄마도 우리 가족이잖아요. 가족? 말순이 웃는다. 가족이 서로를 이렇게 배신하니? 말순이 마지막으로 상우를 바라본다. 상우야. 네. 내가 그날 밤 나한테 한 말 기억나? 상우가 당황한다. 무슨, 사랑한다고 했잖아. 순간 정적이 흐른다. 그때는 정말이었어? 상우가 대답하지 못한다. 답 안 해도 돼.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말순이 문을 열고 나간다. 네 사람이 남겨진 면회실. 한참을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 동석이 먼저 일어선다. 이제 정말 끝이네. 지연이 상우를 바라본다. 우리 이제 어떻게 돼? 모르겠어. 상우가 힘없이 대답한다. 미안해, 지연아. 정말 미안해. 지연이 고개를 젓는다. 미안하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니야. 지연도 일어선다. 나는 이제 새 출발할 거야. 혼자서. 지연이 나간다. 동석도 뒤따라 나간다. 상우 혼자 남는다. 손에 들린 USB를 바라본다. 20년의 비밀이 이 작은 것 안에 들어있다. 상우는 USB를 주머니에 넣고 일어선다. 복도를 걸으며 말순의 방을 지나친다. 창문 너머로 말순이 보인다. 그녀는 침대에 앉아 일기를 쓰고 있다. 상우가 멈춰서서 바라본다. 말순이 고개를 들어 창밖을 본다. 상우와 눈이 마주친다.
잠시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본다. 말순이 미소를 짓는다. 하지만 그 미소는 따뜻하지 않다. 차갑고 서늘하다. 복수를 완성한 사람의 미소다. 상우가 고개를 숙이고 걸어간다. 말수는 다시 일기를 쓴다. 오늘로써 모든 복수가 끝났다. 나를 버린 자식들에게 똑같이 돌려주었다. 펜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본다. 이제 평화롭게 죽을 수 있겠다. 일기장을 덮고 서랍에 넣는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본다. 복수는 달콤했다. 하지만 왜 마음이 허전할까? 결국 혼자다. 처음부터 혼자였고, 지금도 혼자고, 죽을 때도 혼자일 것이다. 하지만 후회는 없다. 그들이 자신을 버렸듯이 자신도 그들을 버렸을 뿐이다. 말순이 눈을 감는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다. 긴 하루가 끝나간다. 그리고 복수도 끝났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게 끝났다. 말순의 입교에 다시 한번 미소가 번진다. 마지막 승리의 미소였다.